안녕하십니까? 이슈엔 사람의 남종훈입니다.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 K2 공군기지가 위치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K2 공군기지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고도 제한과 같은 많은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을 안겼습니다. 물론 이 같은 피해는 건립 당시의 환경과 주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K2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K2 전투기 소음 문제는 피해에 대한 막연한 하소연만 있었지 국방부를 상대로 맞설 엄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해 11월 드디어 피해 보상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2001년 최초로 국방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힘써오신 최종탁 박사를 모시고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판결이 있기까지의 긴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판결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 전투기 소음 피해 법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분이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적 소송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박사님 고향도 또 피해 지역인 대구 동구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이 지역 현안에 더 밝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K2가 지금 우리 대구 이 지역에 주둔하게 된 게 이제 1950년도 6.25 사변 때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6.25 사변 때부터 이 부대가 주둔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런 어떤 명목만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만 요구만 하고 어떤 대책도 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이북에도 엄청난 그 지원을 해주는 이런 마당에 우리 피해 주민들에게도 그게 상응하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생존권 문제를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50년 동안 희생을 강요받아왔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소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로 하는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작은 걸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그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이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이 국방부 상대로 하면 이 뺄갱이 취급을 받게 되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가 자기 엄청난 그 불이익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주민들이 그 회피를 했습니다. 그때 소송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안정을 시키고 또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야만이 전체 피해 주민들의 어떤 피해 구제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겨우겨우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단 1원이라도 이기는 그 성소 사례를 남겨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 주민들, 앞으로 피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빗장고리를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엔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진짜 어려운 점이 아마 많았었을 텐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 혹은 외부에 좀 잘못 알려져서 좀 이렇게 좀
힘드신 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그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그 주민들이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비관적인 거. 네. 자, 이런 것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방해만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민의를 좀 대변해주고, 주민들 설득시키면은,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힘이 좀 덜 들고 수월할 것 같은데, 네. 크게 어떤 동의를 구해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선출직이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뭐 온몸을 던져서 주민들에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저에 대해서 뭐 대목군이니 뭐 시군이니 강경하다니 뭐 이런 쪽에 이원별을 하니까 또 그런 점들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 2001년도에 소송을 하다 한번 또 포기한 일도 있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구에도 그 소음 특위가 있었어요, 구에. 네. 특위위원장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정말 소송하기 힘든다. 네. 좀 같이 하자,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네. 또 이분들이 엇박적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공인이라서 뭐 못하게 한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소송 비용 때문에 자기들 명분을 걸고 이제 또 되고 있는 이 변호사가 네. 또 끼어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저희들 한 5만 명을 그 접수받을 때인데 네. 또 막 혼선되니까 또 중복소송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네. 나중에 중복소송이 되니까 이 소송 진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런 참 그 힘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한 10년 전임에도 이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기대를 갖고 참여한 분도 있었고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네. 10년 동안 이 전개되다 보니까 거의 회의를 느끼지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거의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구에는 제가 남았고 북구에는 현재 북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차수 의장이 맡아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외롭게 네. 뭐 투쟁을 해가 오면서 이제 뭐 조만한 결실이지만은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이제 희망 메시지를 던졌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주민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 안에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쭉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끌고 오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체 주민들이 다 받았으면은 네. 그래도 좋을 건데 네.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어서 네. 그걸 뭐 받지 못했는데 네. 요 차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예.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예. 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을 해오시면서 어려웠고 힘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진행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이 소송 진행을 하던 도중에 아무래도 이제 금전이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일부 그런 어떤 로펌이나 그런 그 변호사 회사들이 이 금전을 보고 금전적 이득을 보고 달려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일면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네. 처음에 저희들이 소송을 전개할 때는 그 아무도 이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3월 달에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 선임료하고 뭐 일단 일체 소송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 사비로서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소송이 뭐 소송 비용이 원창 많이 드니까 제가 중간을 그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마침 이 군산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제가 알게 됐었어요. 네. 그때 그 변호사가
주민 부담 없이 해주는 걸 보고 제가 몇 번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해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도 그 변호사가 1분만 하고 전체를 못 해주겠다는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혼 동구청장이 구비를 한 3억을 주고 통반장들이 받아주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스카웃에서 네. 상고 사료 이상을 해서 네. 모셨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끼리 어떤 그런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갖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단한자 서울에 있는 로펌이 아니고 네. 대구에 있는 이 변호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통반장들이 한 5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을 때 대구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줄여주겠다 하는 이런 명분을 걸고 끼어들었단 말이죠. 네. 저희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소송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줄도 모르고 이 소송을 통해서 전체 주민들 한 마음을 모아서 더 큰 우리 투쟁을 하고 우리 권리 정치를 하자는 이런 취지였는데 네. 이걸 갈기갈기 찢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소송도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께서 네. 로펌에서 이렇게 이건 다툼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2001년도 소송할 때도 대구 변호사였지 네. 서울 변호사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변호사를 영입을 하고 또 초빙하는 식으로 했고 이랬는데 그걸 갖고 서울 로펌에서 네. 했다는 자체는 진위를 잘못 몰라서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드는 궁금증이 이제 예. 초반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일부 선의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일이 잘 예. 됐는데 예. 이제 꼭 원래 문제가 나는 거 보면 이렇게 일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 최근 시점쯤에 예. 그런 어떤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제의를 혹시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제의를 받아서 다시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이때더라라는 혹시 얘기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이 전국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70만 명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많은 변호사가 있죠, 여기는. 네. 근데 제가 딱 알고 있는 변호사 한 명뿐입니다. 아, 다른 변호사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라는 이 전제가 사실이 기인했어야 되는데 추측성 이런 쪽에서 네. 실제 이 열의를 갖고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 빼기 식의 어떤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좀 네. 좋지 않고 그다음 제가 그 제의를 받은 일도 없고 네. 또 제의를 받는다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또 기존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또 다시 개입을 해서 한다는 이 자체는 도덕성도 문제도 많고 있는데 단 하나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들 1심 소송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모또 변호사가 네. 인터넷 접수한다고 해서 한 좀부리를 약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올라가서 상당히 좀 항의한 일도 있고 네. 어떻게 변호사들이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소송이 벌써 2008년도 소송 끝났던 일입니다. 이 보상받는 게 지금 네. 앞으로. 네. 그때 끝나고 2008년도 이후에 연계돼서 다시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소송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변호사 한 사람 있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거의 정리를 다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간에 좀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일부는 너무 부풀려져 있고 오히려 선의를 가지고 처음 했었던 변호사들 지금까지 쭉 애웠었던 변호사들은 사실 소수고 그분들이 쭉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주변에 그런 잡음이 너무 많고 달려드는 것처럼 잘못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군요.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해된 부분이 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네. 변호사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거나 좀 자칫 어떤 언론의 일부분만 좀 알려져서 네.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금 그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끼어들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사실 처음에 이 주민들 대신해서 소송하는 그 변호사가 없었더라면은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 토론장 이런 이야기도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승소한다는 확신이 있었더라면은 모르지만 이 소송하는데
뭐 인력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비용 투자하는 게. 만약에 네. 이 소송을 해서 그 당시 지금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소송에서 졌더라면은 쪽박을 찾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소송을 잘못해서 상당히 그 뭐 가정적인 어떤 뭐 파탄까지 이르는 이런 변호사도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그동안 그래도 거의 홀로 쭉 겪고 오시다 보면은 네. 뭐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었던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텐데 실제로 중도의 소송을 포기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포기한 것은 이제 2001년도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2003년 12월 18일 날 청도 그 버스 공장 그 불이 났을 때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죽고 한데 그날 네.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부가 또 재판부가 우리인데 무언의 그 압력을 넣는 거다. 안 그러면 재판부는 또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다 하는 성명서를 냈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3억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제 한 소송 감정 비용을 한 3억 정도를 부담을 하래요. 네. 그저 개인적으로 3억 정도를 부담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1원이라도 이긴다는 그 만병을 넣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그 K2 주위에 말이죠. 네. 전부 다 섬 측정기 자동 측정망이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한번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걸 다시 우리인데 소송을 감정 요구를 하느냐. 이건 소송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소송을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아픔을 그래도 다 딛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뭐 물론 아까 처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과를 이뤄내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될 어떤 초석을 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시청자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여기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그래서 좀 더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예. 그러면 이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과연 핵심이 뭐고 우리가 또 앞으로 논의하고 좀 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선 이 전투기 소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언제 됩니까? 지금 현재 전투기 소음 문제가 지금 현재 뭐 발단이 된 것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네, 초등학교. 예, 네, 초등학교 4학년 예전에 때인데요. 국민학교였죠. 네. 지금부터 한 46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편통기가 K2 부대에 처음 왔습니다. 시끄러운 변기가. 네, 그렇군요. 그때 저희들이 그 학교 유리창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네. 아마 그때부터 이 소음 문제가 그 불거졌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그 또 이 우리나라 남북 대치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세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 항의하면 안 된다고, 네. 충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어떤 지역민들이 이제 뭐 그런 어떤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이런 문제도 아니고 또 이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 분출이 한번 욕구가 이 분출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언제냐면은 1998년도 11월 16일인데요. 그때 주민들, 한 지역 주민들, 고향 분들하고 해서 한 500명이 K2 활주를 점령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 뭐 물대포 전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주민들 깽가리 갖고 와서 뭐 북치고 놀 정도 되었고, 네. 만약에 그 당시 그 기자들이 처음에 촬영을 하고 갔기에 망정이지 그게 기사가 됐더라면은 네. 저도 아직 햇빛을 못 보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일반에게 알려진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그런 피해가 상당했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었군요. 네. 그 지금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네. 변기가 뜨면 말이죠. 네. 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뭐 변기가 뜨면은 전화기 들고 기다리래 이야기하죠. 네. 또 TV 뭐 보면 이게 자막이 흔들려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한창 그 심하게 일에 할 때는 네. 이 귀하장이 흘러내릴 정도입니다. 그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네. 유사시에 네. 정말로 초음속 비행기인데 발진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서 죽을 거냐. 네. 제가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문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사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네. 상당히 그 뭐 폭탄을 안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지역 주민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좀 이렇게 과학적인, 좀 구체적인 어떤 역학조사도 그동안 이루어졌었습니까? 단행이 됐고 또 그 피해 사례에 대한 접수 또 뭐 피해자들의 소송 물론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는 뭐 이런 어떤 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 2004년도 이전에는 역학조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대구 가톨릭 의대 예방의학과하고 뭐 저도 그때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그 비행장 피해 주민 학생들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는 학생들하고 이 양쪽 대주군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음에 폭로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폭로되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IQ가 5 정도 떨어져요. 네. 그러고 언어 영역이라든 이런 쪽에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정서적으로 문제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 그 피해 사례 보면은 거의가 난층입니다. 상당히 그 지금 일반 주민들은 뭐 TV 시청할 때 웬만한 소음에서 하는데 이분들 워낙 이제 소음 시끄러운 데 있으니까 그 음량을 굉장히 높여서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린애들이 경계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또 더욱이 임산부는 이 소음 스트레스에 상당히 그 민감한데 아마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구체적인 이건 뭐 이런 사례를 갖고 소송을 했다든지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한 일은 아마 한 건도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현재 이 이제 판결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예. 이미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그래서 당연히 피해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네.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극과 극입니다.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천당과 극록 쪽인데 그렇습니까? 소음 피해 이 보상 받는 분들은 그래도 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위안을 하고 있고 네. 또 피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전투기 소음이 똑같은데 앞집 뒷집을 갖고 다툴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또 경계 구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도 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가 그 소송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원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전투기 소음법도 없고 네. 군 소음특별법도 제정이 되지 않고 네. 또 제가 이 소음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에는 서울대학교 네. 그 모 교수가 소음을 측정하고 구역을 책정하고 경계 구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검토해 보니까 소음 측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분이 국방부 용역을 거의 다 맡아가는 분입니다. 과연 이제 그분이 우리 주민 편에서 했을 거냐 네. 하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근데 주민들은 그래도 또 제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주도를 뭐 하고 했으니까 거의 원망이 제인데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부담 네. 많고 어떻게 하든 이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피해 구제책을 뭐 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사님이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시고 그동안 쭉 이끌어왔지만 이 최종 피해 보상 판결 배상에 대한 부분은 또 박사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니군요. 아니죠. 경계라든가 이런 예, 부분을 봤을 때. 예,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피해 보상 판결 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그 피해 판결을 보면은 85에서 90에클은 월 3만 원요. 네. 그다음에 90에서 95에클은 월 4만 5천 원. 그 95에클 이상은 월 6만 원 이렇게 피해 배상을 하도록 했고요. 네. 현재 이제 이 기준을 1989년도 이후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100% 피해 보상을 주고 그 이하 주민들에게는 30%그 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네. 이 보면은 보통 한 89년도 그 기준을 해서 20년 거주했는 주민들 기준을 하면은 85에서 90에이커는 한 230만 정도. 네. 또 90에서 95에이커 주민은 월 한 4만 5천 원. 네. 그다음 95에이커는 한 460만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사실 4인 가족을 했을 때 적은 우리 동구가 상당히 영시합니다. 네. 주민들 다 어렵고 네. 사실 통장에 원래 한번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씩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큰 주민들 봤을 때는 큰 돈인데 다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를 못 받는 부분에서는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판결은 어찌됐건 웨클이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최소한 85웨클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들어가는군요. 근데 이 문제점이 역시 이렇게 보면 이 이제 85웨클이라는 기준인데 예. 이게 80웨클이냐 85웨클이냐 이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웨클 단위를 사용을 못하게 저희들이 정부도 압박을 많이 하고 재판부를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80하고 이 85웨클의 그 차이가 얼마나 됐냐면은 하루 5웨클 정도 차이가 전투기 200대가 떠내릴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면은 80웨클로 처음에 저희들이 그 1심 때부터 소송이 진행된다면은 우리 피해 주민들 소송했던 그분들이 약 한 80% 이상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85웨클로 이렇게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피해 받을 분들이 전부 못 받게 되고 한 25% 정도가 피해 아마 보상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이 수용하기 힘들고 또 이 기준이 정말로 왜 여객기 소음으로 전투기 소음을 판결하는지 제가 이제 헌법 소원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투기 소음법 자체가 없어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안 된대.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문제가 많이 있군요. 5웨클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 차이를 불러오고 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80%에서 25%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85웨클로 그러면은 결론이 났을까요? 80웨클로 결론이 안 나요.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첫째는 이 국방부 정부안이거든요. 네. 이 80웨클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전국에 이 방음창하고 이렇게 방음 시설을 하는데 한 2조 6천억이 들고요. 네. 85웨클 했을 때는 한 8,600밖에 안 됩니다. 네. 또 민항기 소음 기준 했을 때 75웨클 하면은 한 6조 원 예산이 들어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예산 타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5웨클로 했을 때는 한 전국의 어떤 간접적인 피해 보상이 방음창하고 하는데 8,600밖에 안 되니까 80에 비하면 1조 6천억이 적게 듭니다. 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어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 판결을 했고 또 여기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이 전투기 소음법만 제정되어 있었더라면은 그 법에 의했더라면은 전투기 소음이 뜨면은 우리 동부에는 이 효목동까지 신암동 효목동 일대까지 전부 피해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 피해 보상 신청했던 분은 최소한 금호 강도까지는 전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소음 특별법입니다. 네.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국방부가 2009년 12월 달에 입안을 해서 작년 2010년 4월 달에 네. 국방부 국방위에 이 제출안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 입안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국회의원이 단호하게 이건 오랑캐 법이다. 이렇게 주민들 피해를 많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내놨느냐. 안 된다. 백자 시켰어요. 그 당시에. 네. 이걸 안 하고 대법원 판결이 작년 12월 달에 12월
그때 날 때까지도 이 국회의원은 이 법을 군소음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85회크를 해서 제정을 한 이후에 재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 주민을 설득시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국회의원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줘서 이 85회크를 넣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이 변호사가 이 대구 변호사가 처음부터 85회클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1심부터. 네. 그러면은 이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줄여주겠다 하는 이 명분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7, 80%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전부 피해를 줬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변호사가 획정했는 이 구역 안에만 이번에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85회크라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네. 또 전체 주민들에 대한 울분을 지금 토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예. 아니면 정부라든가 또 일부 변호사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판단이네요. 당시에 어떤 자의적 판단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전적으로 네. 정부가 이 보상을 해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혀. 네.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계속 이걸 이제 2008년도에 소송 끝났던 소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항소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상고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국방부가 보상을 주지 않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항소 상고를 해도 국회의원이 여기 지금 뿔무은 버니같이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지금. 항소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네. 이 책임도 분명히 저는 져야 된다고 보고 또 대구 이 변호사도 주민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85회크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요. 예. 판결을 받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러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85회클이면은 네. 대통령도 이 5년 동안에는 손을 못 댄대요. 네. 그렇군요. 단지 이제 이 법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투기 소음 기준법을 제정하는 거. 네. 네, 이러면 새로운 법이니까요. 그 기준에 네. 하니까 이거 무시해도 된대요. 네. 하고 군소음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송한다는 주민도 피곤하고 전부 다 피곤하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네. 이 특별법 안에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 세목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전화세, 휴대폰비, 각종 세금이라든지 TVC 충료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주는 이 안을 이 특별법 안에여서 네. 해줬을 때라야만이 네. 이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전투기 소음 특별법에 예.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사실 다들 이 전투기 소음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박사님이 이를 추진하셨을 때는 이 전투기 소음 특별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예. 최근에 다시 박사님도 좀 반대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 98년도에 우리 K2 시위를 할 때, 활주를 점령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했는 부분이 군소음특별법 만들어 놓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 요구안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에도 농어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학생들 학비까지 50% 지원이 가고요. 면세에 투수죠. 그 다음에 농기자재 아니겠습니까? 네. 40%에 내서 60% 보조를 해줍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TV를 볼 수 있습니까? 휴대폰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고도제한 묶여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법안에, 특별법안에 이런 법안이 담겨야 되는데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 만들겠다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보상 법안이 전혀 없고 그 전투기가 뜨면은 이제 그 85에이클 지역 안에만 방음 시설만 해주겠다는 이 안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 지역 주민이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85에이클 미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은 똑바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이 군소음특별법 만드는데 왜 여객기 소음법으로 전투기 소음법을 만드느냐고 제가 계속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75에이클 군소음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할 때 제가 굉장히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까지 웨클이 뭔지 데시벨인지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여객기 소음으로 군소음특별을 만들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항의를 해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85에이클이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데시벨로 해서 환경부 생활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여객기 소음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지 저희들 특별법 자체를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심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책임 소재가 따르게 되니까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 소송이 진행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지금까지. 그때 이 뭐 80으로 낮춰야 된다든지 뭐 군소음 특별법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재판 다 끝나고 피해 입을 거 다 했고 대법원 판결 난 이 마당에 특별법 안 만들겠다 속이 많이 보이는 그런 뭐 소있고 영양관 고치는 그런 계기라 보고 상당히 이제 그럼 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고 실망스러움도 금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그 올바른 방향의 전투기 소음 특별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소음 피해에 대한 기준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연입니다. 웨클이다 85다 8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의 대안은 환경부 생활기준인 데시벨 단위 측정으로 이건 돌아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이제 전투기 소음하고 여객기 소음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여객기 소음은 24시간 뜨고 내리는 기종이 바뀌지 않고 운항 횟수가 정편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간에는 이 소음이 우리 수인 한도 조금 높아져요. 그렇군요. 그렇게 야간하고 새벽하고는 가중치를 주고 24시간에는 이 평균치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객기 소음입니다. 전투기 소음은 거의 뭐 밤늦게나 새벽에는 안 뜹니다. 그렇군요. 또 낮에도 계속 이래 시간대별로 정해서 뜬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계속 뜨기 때문에 이 여객기 소음법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이 적용을 해서 내용을 지금 데시벨을 뭔지 웨클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들인데 공부 좀 하시라고 지금 여객기 소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은 뭐 웨클로 해서는 안 되고 뭐 전투기 소음은 뭐 데시벨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현재 이제 그 드릴 말씀이 환경부 생활소음기준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이 방송국 주위에서 포크레인으로 지금 낮에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또 방음 시설을 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고 또 이 소나 대지나 이런 축사가 이 소음 피해 나지 않습니까? 이건 60데시벨입니다. 60데시벨 이상 나면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생활소음 70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군소음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70데시벨이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전투기 소음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춘 전투기 기준을 소음법이 갖고 내용이 제대로 된 게 주민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되겠군요. 현재 군소음특별법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데 이 국회의원이 박수를 치는 일은 하지 마라. 주민들에게 면죄부 주는 일은 하지 말고 이 소송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각종 모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별법을 정해서 네. 주민들 수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입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전투기 소음 특별법과 같은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는 인가가 있고 도심에 있는 병장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도심에 있는 이 병장은 우리나라뿐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 유일무이하게 인구가 네. 제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소음 기준법이 필요 없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뭐 저희 국가적 상황도 있었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그런 예.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소송을 진행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뭐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소송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봅니다. 벌써 대법원 판결이 85에이클로 났기 때문에 네.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전투기 소음법이 제정이 되든지 네. 군 소음특별법이 되면은 변수 여지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막 이런 소송을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이 특별법 안에 이 보상을 주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우선시하면은 또 소송을 해도 보상을 못 받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받지 못한 이 주민들의 그 원성 또 바람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직접 만나보시면은, 야, 이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들 변호사, 최동민 변호사 있는데,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진짜 수용이 안 된다. 한 번만,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못 받는 85에이클 미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한번 돈이 얼마 들더라도 소송해주라. 네. 인력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그 변호사가 흔쾌히 한번 해주겠다 해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지역 대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받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네. 이번 판결 여지는 승복을 할 수 없다. 한번 우리가 투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지금 이 접수를 받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법과 올바른 기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시 약간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에서 예. 이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때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 보상금을 아직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받지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상이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은 이미 잘 지급이 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토론의 당시에 네. 아마 참여했던 패널들이 이 소송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2010년 12월 말까지 소송이 끝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나 군산, 서산, 청주, 대구 북부는 돈이 다 나갔었습니다. 네. 보상이 지급됐고, 네. 그 당시에 토론회 할 때 벌써 변호사들이 통장도 만들고 준비를 하면서 돈을 갖고 있었던 그 상태였었어요. 네. 대구 북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초순분 거의 다 지급이 됐고, 수원이나 다 됐고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주민들이 겪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통장을 만들었어도 과연 되느냐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법원 판례가 벌써 확정됐기 때문에 네. 국방부가 상고를 해도 이거는 설령 있던 기각 바로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지난 1월 12일 날 이 판결이 났었어요. 네. 판결이 났는데 국방부 예비비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때까지 좀 상고를 하자 이렇게 변호사인데 아마 양해를 구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당시에 이 보상금을 바로 주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네.
그 관계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예비비가 편성되면은 아마 6월달이나 뭐 늦어도 7월달까지 뭐 서류 정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확실히 됩니다. 그렇군요.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통장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 통장 만들면 1, 2만 명이 아니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한테 상당히 많고 또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미리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뭐 이 정치인 사무실에서 이 말금고에도 압력을 넣는 거예요. 받지 못하게. 그래서 말금고에서 통장을 못 만들겠다고 해서 보이콧하는 그 바람에 저 상당히 혼선도 많았고 또 농협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은 판결이 났으면은 다른 지역에도 보상이 나왔으면 바로 보상 주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악루머를, 유언비어를 이 펼친 자체는 제가 이 보상금 딱 찍어대면은 저도 저 국회의원 사무실 확인을 했고요. 제가 책임을 꼭 물어야 되고 이 혼란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그 어떤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해 지역 주민이나 또 저희같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전투기 소음 피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보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이 피해에 대한 것이 보상 몇 푼 받고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당연하죠. 네. 뭐 어떻게 해서 그거 지금 현재 뭐 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그 태속에서 이 소음을 들어왔는데 네. 지금 월 뭐 한 3만 해서 네. 저도 이 3만을 받는데요. 네, 그렇군요. 한 230만 받는데 어떻게 네, 만족을 하겠습니까? 네. 피해가 얼만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K2 이전에 대한 얘기로 예.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 K2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K2를 뭐 이전시켜 주겠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K2 내부 시설을 증설하고 이러는데 또 예산을 수십억씩 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들려지는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이 K2 문제는 저희들 이제 주민들이 진짜 수군 사업 중에 수군 사업이고 이 K2가 정말 이 대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뭐까지 왔었지만은 현재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K2를 옮길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안 하고 있고 또 뭐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 K2를 옮긴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네. 2년 정도 사이에 한 3천억 정도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납고 이 변기가 지금 현재 그 F-15K는 현재 전 단종이 되는 팬통기보다는 기종이 큽니다. 네. 경납고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폭격이나 이런데 또 안전하기 위해서 한 기를 짓는데 한 33억 정도 든대요. 그렇군요. 그 지금 한 40몇 대가 지금 K2 돌아가 있는데 60대 지금 돌아온대요. 네. 또 1개 중대가 뭐 다른 지금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만의 돈 얼마입니까? 그 현대 시설을 계속 고쳐가시고 그 다음에 이 군인 간사들을 더 이래 확충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굉장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현대화 시설을 첨단 시설을 만들고 네. 부지를 확장하면서 그렇군요. K2를 옮긴다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네. 인각성을 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갑니다. K2를 옮길 수 있는 건 대통령도 아니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 힘도 아니고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민들에서 나와야 된다. 네. 주민들 힘이라야만이 K2를 옮길 수 있지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K2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군요. 아니죠. 뭐 금전적으로도 돈이 1, 20억 드는 일도 아닐 테고. 예.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다른 어느 지역인가로 가자면 또 그 지역의 누군가는 또 그 고통을 다시 또
물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예. 그렇다면 그런 피해가 좀 없이 예. 양쪽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도 없이 이런 비행장이 잘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서도 네.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K2 이전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가가 사는 내륙 지역에 이 전투기 사격장이 있는 데는 상주 낙동산 정뿐입니다. 네. 그 지역에 이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민원을 좀 해결한 일이 있는데 네. 그때 한 50만 평을 부지를 매박했습니다, 제가. 네. 그때도 뭐 시도 많이 하고 뭐 심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민원을 잠재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K2 이전 문제는 이 한목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서 소음 덩어리인데 네. 또 고도전 재산지 문제 있는데 네. 한정할 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때 이 우리나라 가장 이 구조조정이 안 된 부분이 군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부대가 많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전투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첫때 군이 통폐합을 좀 시켜주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K2를 한꺼번에 옮기기보다는 전투기 이 부대에 있습니까? 네. 이 11 전투 병단을 저는 예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K2를 그 당시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걸 예측을 해서 K2를 이전 대상지 후보지가 바로 예천 부대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팬통기 부대 그걸 다 갔었습니다. 갔다 네. 다시 왔는데 네. 거기 가면은 현재 기존 부대가 있습니다. 또 1개 중대, 그 20대입니다. 네. 앞에 F-15K가 거기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한 3개 면이 전체 인구가 한 3,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 부지를 수용을 하고 기존 부대가 그 지역은 시끄러우니까요. 그 지역을 어느 3개면 정도를 시끄러운 지역에 수용을 하고 또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있는 부분, 농사를 상주에도 뭐 부지를 매입했지만은 농사를 지어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주 쪽에도 지금 상당히 그분들하고 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른들이 걱정하는 산소 문제예요. 네. 이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이제 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든 거기 용봉이라든지 뭐 용궁이라든지 그 지역의 일부를 매입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면은 K2를 옮길 수 있는 대안이 되고 또 이 K2가 이 부대가 4개나 있습니다. 전투병단이 있고 네. 보급창 기지가 있고 방공포대가 있고 남부전투사령부 이 전국 우리 한강 이남에는 네. 부대를 총괄하는 남부전투사령부가 있고 네, 그렇군요.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네. K2가 옮겨진다는 안 보고 네. 우선 전투기 부대라도 예천 쪽으로 가면은 어차피 그냥 시끄러운 데입니다. 때문에 한쪽에서만 그렇게 또 해결하면 되고 그러면은 전투기 부대가 없는 K2는 정말 여긴 천국입니다. 또 그런 대안을 갖고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천에 저희들 한번 옮겨볼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전투기 소음 특별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군요. 예. 있어야 되지만 예.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서 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K2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겠다. 예,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이 전투기 소음 피해 이 자체가 이 돈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네. 저를 프로크라고 매도한 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가장 그 마음이 상하는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제 돈 들여서 소송을 했고 10년 넘게 아무도 안 된다는 일을 또 제가 추진을 해서 했는데 왜 제가 프로크는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 추진했던 것은 정말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끊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 거지, 제가 이 피해 보상, 저 역시도 이 보상 이런 성과가 일부라도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K2를 제가 부대에 수용당하고 6.25 때 정말 전 재산을 징발하기 때문에 어릴 때 굉장히 고심함이 컸고 또 누구보다도 이런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드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일을 추진을 하지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제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네. 더욱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동이 이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농어촌 지원특별법과 같이 어려움 낮추기 운동, 국민운동, 어려움 국민연금이라든지 전화세 휴대폰비, 네.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이 운동을 앞으로 전개하고 제가 앞으로 보상금이 진짜 주민들에게 통장에 들어가면은 네. 그 통합본가금 중에 전개시하고 TV 시청료를 안 내는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주민들 네. 설득시키면서 이렇게 네.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운동을 할 때 주민들이 적극 좀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 이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투쟁을 하면은 또 권리 찾기를 우리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소개의 성과도 얻을 수 있고 또 K2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런 또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고 한마음 뜻으로 같이 저희들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운동 본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전투기 소음 피해나 또 K2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해온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선거 때마다 전투기 소음 피해 문제나 K2 이전에 대한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감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배상 판결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전투기 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K2 이전 문제가 필요한 만큼 말뿐인 선거 공약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